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제 내려가신 분도 계시죠. 어쨌든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도 또 가족들과 또 저도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방송은 안 하고, 그리고 모레부터는 다시 방송을 할 겁니다. 어쨌든 명절은 즐겁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투자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데이터가 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후딱후딱 빨리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비트코인 붕괴를 선언한 트레이더는 지금이 비트코인을 사야 될 때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입을 텁니다. 트레이더, 차티스트,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 암호학자, 일론 머스크, 마이클 세일러, 엘살바도르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알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냥 본인의 소신을 믿어라. 그래도 기다리면 그 자리에 온다. 기다리면 된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 시간들을 얼마나 잘 즐기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매도 타이밍이다. 그런데 지금은 던질 필요는 없다. 던질 시간이 아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저점이 지금은 17,800불, 17,500불, 비트코인 달러 기준 앞에 1과 7이 보이게 되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5월 비트코인 붕괴를 예측을 했던 분석가의 왕 데이브 웨이브라는 트위터 팔로워 12만 5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지금 구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무리수를 두는 멘트들을 날리고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점에 관한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확신도 그렇고 지금 분석가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이브 웨이브도 지금이 비트코인의 저점이다. 며칠 전에 18,000불대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지금은 19,000불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비트코인이 18,900불.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암호화폐든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달 20일, 21일 미 연준 FOMC 금리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어쨌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빅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 CBDC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10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 연준의 FOMC 발표, 그리고 XRP 리플과 SEC 소송,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거대한 시작이 시작되는 10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추석이라 가족분들을 뵈러 가시지만 어쨌든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횡보 후에 상승을 본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현타를 한 번쯤은 더 주고 꽃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에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며칠 된 기사인데 영국 총리가 새로 임명이 됐죠. 리즈 트루스라는 새로운 영국 총리, 여성분이시고 이분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말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아직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 리즈 트러스는 예전에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환영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치인들의 생각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생각들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과 총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틀리겠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게 되면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을 하는 태도 자체가 틀려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닐까요? 어쨌든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는 2018년 1월 그녀의 트위터에서 우리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겠다. 암호화폐를 환영한다. 번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해서 자유로운 기업 영역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이죠.
암호화폐의 글로벌 허브가 되길 원했었고,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암호화폐 회사를 시작하고 또 확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든 영국이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뭔가 자꾸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영예들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들이 정책 입안자들의 멘트에서 충분히 묻어나는,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어떤 돈을 유통시키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냐 아니면 후진국이 되냐, 우리의 돈을 쓰게 할 것인가 남의 돈을 쓸 것인가, 가장 큰 이슈죠. 새로운 영국 총리가 친암호화폐적이다. 굉장히 큰 이슈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리플 XRP와 미국 CBDC 디지털 달러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여파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보도 자료만 나온 상태이지만 분명히 전 세계 각국의 수장들, 정책 입안자들, 금융 관계자들은 그 데이터를 심도 있게 바라보겠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호재들이 이제 쑥쑥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오늘 또 열릴 중이다. 리플의 라틴 아메리카 주요 파트너 멕시코와 캐나다 암호화 송금을 시작을 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해해서 투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네요. 이제 뭐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잘 활용을 할까, 이런 궁금증들을 자아내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영토 확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네요. 리플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ODL 루트를 제공하는 비소는 송금을 전문으로 하는 아프리카 캐나다 결제 시스템인 아프리체인지와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다. 유럽 먹고 중동 먹고 아프리카 먹고 아시아 먹고 미국 뭐 거의 다 먹었네요.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 CBDC 디지털 달러 파트너십이 굉장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아프리체인지의 경영진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가 영상에서 두어 번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이 지금 마케팅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전 세계 메이저급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그리고 대형 플랫폼 마켓과의 파트너십 때문에 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파생력인 거죠. 영향력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알아서 인풋이 되는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면 나머지 70%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겨울이 되면 눈이 오듯이 그렇게 확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리플과 관련돼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거의 다가 그런 파생력, 영향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CBDC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는 얼마나 더 많은 곳들에서 리플을 바라보고 XRP를 선택하게 될 건지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서서히 즐기면서 웃으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이 데이터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리플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뉴스 하나에 파생돼서 나오는 또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리플은 곧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발전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리플은 2021년 3월 중앙은행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의 돈이 되겠다는, 미래의 화폐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CBDC 프라이빗 레저를 시범 운영을 했었고, 그 후에 CBDC의 공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리플 어드바이즈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CBDC 발표를 예고한다. 아주 그냥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낼 것 같습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굳이 니네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CBDC 프로토콜 만들지 마. 그거 만들어서 단 한 번이라도 더블 스펜딩이 된다면, 이중 지불이 된다면 너희 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 돈이 복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너희 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겠니? 금융 거래를 하겠니? 잘 팔리는 물건도 팔리지 않을걸?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사토시 나카모토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이 부분 때문에 결국 XRP 리플을 쓰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버릇처럼 이야기했던 헛돈 들이면서 이것저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리플 갖다 써. XRP 갖다 써. 제가 그제 영상인가 한번 비슷한 이야기 한 적 있죠.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것저것 사가지고 요리를 하실라 하지 마시고 다 만들어진 걸 사시라고. 그게 음식 재료에 대한 A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머리 굴려가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리플 갖다 쓰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생각에 책임이에요. 책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해킹이 되고 이중지불이 되고 보안이 철저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책 위반자는 순식간에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면 괜찮게요. 본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리플을 처음 봤을 때 그때도 계속 국제 송금에 관한 테스트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일본과 국제 송금 시험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5년, 6년 정도 전 일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단 한 건의 시스템 오류가 안 생겼잖아요. 심지어 ODL 사용량이 작년, 재작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테스트들을 리플 홀더들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금융 관계자, 그리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비정부 기관,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주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리플의 가격을 묶어놓고 잠금 시켜놓고 SEC에, 그리고 미 정부는 어떤 코인인가를 계속 주시하고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됐다. 전 세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겠다. 그 생각의 결과로 나온 게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참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셔야 되겠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플은 올 2월이었죠. 유럽 싱크탱크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 파트너로 합류를 했죠. 제가 영국과 유럽연합, 리플, XRP, CBDC 파트너십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부탄, 팔라우 공화국 다 지금 CBDC, 리플, XRP. 리플이란 코인은 굉장히 승차하기가 힘든 코인입니다. 그리고 던질 기회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리플 코인에 대한 루머들이 많고 말들이 많고, 그럼 왜 리플을 쉽게 승차하기 힘들까요? 지금 가격에 진입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리플 홀더 이야기예요. 신규 분들이 리플을 승차를 한다, 리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힘든 건 리플은 그냥 쏴버려요. 단계가 없어요. 리플이 상승 모멘트를 잡게 되면 하루에 200%, 300%를 상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신규 투자자들이 그 꼴을 보고 돈을 넣을까요? 그래서 리플은 승차하기 힘든 코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저의 이야기는 이제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리플은 그냥 순식간에 쏴버립니다. 벨트 잘 매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은 기부스 하시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첫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시골 가셨으면 시골길도 한번 걸으시고, 나흘간의 황금 연휴 즐거운 마음으로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